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단타 비법 알려주는 남자 주단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말이 많은 종목이죠.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상당히 큰 급등세를 끝낸 구간에서 재차 상승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이 장기 이평선인 481선 라인조차 깨버린 국면이기 때문에 과연 이 이수페타시스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여기서 제대로 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여러가지 관점에서 리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수페타시스 차트 먼저 간략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은 2023년도부터 본격적인 이 시세 상승 드라이브를 한번 마치고 나서 두 번째 상승을 2024년도 들어서면서 만들어낸 종목입니다. 특히 이수페타시스 하면은 원래 기존에는 이 FP10이라고 하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갑작스럽게 이 구글 쪽에 이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가 엮여지게 되면서 그에 따른 엄청난 이 기술주로서의 상승 구간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하지만 그러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꺾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 재무적인 관점이라든지, 이 한마디로 지속 가능한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이 재무적인 환경도 만들 수 있느냐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시황 관련 부분 한번 체크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최근에 시장에서 이와 같은 멘트의 제목들의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산타 랠리를 어느 정도 기대해 봐야 되는, 그나마 남은 이 연말 랠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시점인데, 올해 산타 랠리 없다 라고 하면서 비관론 자체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 12월 달에는 생각보다 장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율적인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미칠 그러한 충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12월 달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이 연초 랠리, 그러니까 다음 1월 달이죠. 내년 1월 달이라든지 1분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국면이 확실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준비해서 어느 정도 종목을 좀 추려놓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용적인 측면 보면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FOMC 이슈로 인해서 사실 내년부터 연내 금리 인하 자체가 기존 4차례에서 2차례로 변경됐다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예고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 트럼프 랠리가 최근에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 쪽으로는 상당한 수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승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시장 조정 관점에서 국내 증시를 살펴보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수페타시를 비롯해서 앞으로 각종 이 상승할 만한 섹터라든지 혹은 종목에 대한 정보를 미리미리 분석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시황이나 앞으로 상승할 섹터, 이러한 종목 정보도 체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연락처 010-4387-1575번으로 주단비 혹은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정보방 링크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황이 기반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종목 분석도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이수페타시스 대략적인 흐름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소개부터 드리자면은, 이수페타시스 하면은 일단 회사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PCB 그리고 FCB라고 하는 이 기판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룹적으로 보면은 이수그룹이죠. 이수그룹 내에서 이수화학과,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수앱지스,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해서 이수그룹 자체는 기본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2차전지, 특히 이 스페셜티 케미컬을 기반으로 상당한 이 그룹사적인 성장을 했지만, 이수페타시스도 상당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쪽으로 확실한 수요가 있는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요가 어느 정도 선반영돼서 주가로 나타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이 당시 이슈가 나왔던 게 2023년 1월달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구글 AI와
협업한다라는 이슈. 이 당시 국면에서 이 2023년도 당시 상승을 견인했었고, 추가적으로 마지막 피날레를 이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혜를 또 얻는 이 종목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각종 이 증권사 쪽에서 리포트가 엄청나게 쏟아지기도 했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증권사 쪽에서 이 최근 들어서 이 주가 전망을 내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먹거리는 남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땐 현 시점에서는 최근에 나왔던 바로 이 이슈죠. 네, 유상증자 이슈입니다. 지난달 초부터 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것도 주주배정 유상증자죠. 그에 따른 이슈로 주가 자체가 단 며칠 만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던 상황인데, 현재 바닥권을 다시 잡고 어느 정도는 이 가격 자체를 잡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유스페타시스가 다시 한번 증권신고서를 내게 되면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슈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나 라는 관점으로 지켜볼 수가 있겠고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금감원의 정정 요청을 받고도 3개월 이내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이번 유상증자는 무효가 된다. 한마디로 최근 주가 흐름에서 이 흐름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 바닥권에서 박스권 하단을 잡고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존 세력들, 특히 메이저 기관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단기간에 털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유상증자 일종의 쇼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에 대해서 이 소액연대 쪽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했죠. 내용을 보시면은 소액주주 연대 쪽에서 유스페타시스가 추진한 유상증자라든지 제2호 인수 과정에서의 공시 시점이라든지 보호 회수 예제 등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금감원도 이러한 개미들의 모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어느 정도 좀 현명한 판단을 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 때문인지 최근 이 가격적으로 2만원대 부근에서 최근 3중 바닥을 만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착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가격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종 이수페타시스의 최근 유상증자 이슈 근황이라든지, 또 앞으로 나오게 될 AI라든지, 혹은 이 기존의 본업 사업이었죠, FP10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조금 종합해서 리포트 형식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무적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면서 대략적으로 기본적 분석 넘어가면요. 자, 우선 최근 이 기본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FP12 관련 이슈를 가지고 매년마다 이 매출액 자체의 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왔던 기업입니다. 사실상 주가 자체가 2023년 전에는 계속해서 박스권 속에서 그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AI 이슈를 받고 올라왔던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히 테마적인 수급을 받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매출액이라든지 기본적인 영업이익 성장률, 이런 것들이 기본 바탕이 돼서 어느 정도 주가를 그래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가량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실적 발표 기간 있죠, 3월, 5월, 8월, 11월달 이런 실적 관련 시즌에서 크게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실력은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일단은 나스닥과 이 코스피 시황 간략하게 보면서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 나스닥의 경우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은 이 2만 포인트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라운드 피겨 가격을 일단 달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FOMC 직후에 거짓말처럼 하루에 마이너스 3%짜리가 막 빠지고 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폭락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이 흐름 자체는 사실 이수페타시스에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나스닥 흐름이 회복만 한다면은 크게 영향을 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역시 코스피 흐름이다 라고 봅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코스피만 대략적으로 다뤄드리면은, 역시나 일단 아직까지 코스피의 경우는 2500포인트 아래 구간으로 빠진 상황에서
박스권 속에서 갇혀있죠. 그것도 안전하게 이 하단부에 있는 박스권, 이 박스피라고 하죠. 이 박스피 흐름을 여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수페타시스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오히려 이 코스피가 바닥권인 이 박스권 부근에서 저는 잡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2400포인트 라인으로 만약에 한 번 더 밀리거나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또 가격적인 흐름 짚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수페타시스. 자, 일단 일봉상 관점 보기 전에 주봉상 흐름으로 먼저 살펴보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23년 그 전에는 딱 이런 모습입니다. 상장한 지 거의 20년이 훌쩍 지났죠. 그런데 그랬던 회사가 어느 정도 6,000원대 부근에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2023년 AI 성장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이 두 차례에 걸친 파동 구간을 만들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피날레 구간인 이 엘리어트파 5파죠. 5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법한 구간에서 이와 같은 유상증자가 빌미가 됐을 수도 있고요. 조정을 일단 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수페타시스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요 차트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여전히 크게 열려 있고요. 저는 이 포텐셜 자체는 6만원 이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무적인 흐름도 받쳐주면서 특히 또 그룹사적인 측면, 이수그룹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내실이 탄탄한 그룹에서 이 흐름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차세대 먹거리죠. 네, AI. 특히 구글과 이 엔비디아 쪽에서의 흐름 자체를 여전히 갖고 있고 또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연계한다면은 저는 이런 기사 한 번 더 기대해 봅니다. 이수페타시스 챗 GPT 찐수에 받는다 라고 하면서 요 이슈가 나오자마자 본격적인 급등의 출발이었고, 불과 2년도 안 된 흐름 사이에 나온 건데, 만약에 두 번째 어떠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역시나 엔비디아 혹은 구글 쪽으로 어느 정도 치우쳐진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이슈를 저는 올해는 어느 정도 끝나갔으니까요, 2025년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상의 전체적인 큰 그림, 거기다가 이제 일봉상 최근에 큰 조정 자체가 사실 너무 많은 신고가를 갱신해 왔기 때문에 이 신규 진입하기가 매우 까다로웠던 종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유상증자라는 악재 아닌 악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거의 5,500억 원 수준의 유상증자가 시설 설비 투자라든지 R&D 쪽으로 쓰인다면은 중기적인 이 주가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로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본다면은 완전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이 바닥권을 잡고 박스권이죠.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상승 자체는 이 3만원대 윗구간으로 올라서는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3만원대 가격대 일단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릴 가격대 라인은 이 아래 구간, 이 3만원대 아래 구간에서 2만원 초중반 선에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타이밍 잡아드리면서 윗구간으로 올라가는 타이밍, 완연하게 추세가 바뀌는 국면이겠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이 신규 매수가라든지 그리고 목표가 1차, 2차 나누어서 마찬가지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 향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브리핑식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 상단의 연락처 010-4387-1575 번호입니다. 위 번호로요, 주단비 혹은 숫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톡방과 텔레그램방으로 입장시켜드린 이후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와서 또 내용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지난 정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1월달에 이와 같은 급락, 처음에는 약간 의아했는데 나중에 보니 보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회적인,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조정도 좋다, 나쁘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3를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이 외적으로 또 추가적인 흐름 또 나오게 되면은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안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내용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단타 비법 알려주는 남자 주단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